어제 틴팅을 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달다 보니까 아직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있어요. 실내 내부 인테리어는 새들 브라운으로 했습니다. 크게 인테리어가 그래비티 전용 빼고는 한 두 가지 정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새들 브라운이 아무래도 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쪽이 좀 밝은 색깔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있거나 하면은 때를 좀 많이 탈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인테리어 색상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떼지도 못했어요. 이제 바로 타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뭐 벗기고 있어요. 시간 될 때마다. 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경입니다. 제가 차량을 새롭게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7월 달부터 새로 판매를 개시한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처음에 사전 계약을 받고 하루 만에 하이브리드 모델은 더 이상 계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7월 달에 다시 계약을 받으면서 차량을 사게 됐습니다. 구매하게 된 배경은 이 정도 사이즈의 전기차고 수소차가 뭐 많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래도 전기차든 수소차든 전부 다 충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한테 구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조용한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습니다. 차를 좀 소개하면은 보시다시피 스노우 화이트 컬러를 해서 8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더라고요. 두 번째 트림은 노블레스입니다. 노블레스에다가 그렇게 옵션을 많이 붙이지 않아서요. 에이다스, 운전자 편의장치나 안전하고 연관된 드라이브 와이즈 하고 유보 정도만 붙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목적에 가장 충실하기 위해서 스타일 패키지나 이런 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스타일 패키지를 하다 보면 타이어 사이즈가 좀 더 커지게 되고 또 사륜구동을 선택하게 되면 차량이 좀 더 무거워지다 보니까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차량에 맞춰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보다시피 가장 높은 트림인 그래비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트림들에서는 옵션을 선택해야 돼요. 스타일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이쪽에 방향전환 지시등이 LED 디알레라고 같이 연결돼 있었어요. 스타일 패키지.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하나 깜빡거리는 게 아니고 LED 디알레 전체가 깜빡거려서 상당히 뭐 더 고급스럽고 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뭐 스타일 패키지를 또 동시에 하다 보면 또 타이어 사이즈가 또 바뀌게 돼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되는데요. 스타일 패키지를 하면 2인치 큰 19인치가 되게 됩니다. 휠이 좀 더 커지면서 연비가 17인치하고 19인치가 한 1km/L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돼요. 거기다가 사륜구동을 더 추가하게 되면 올힐 드라이브를 추가하게 되면 거기 연비 또 한 1 정도가 또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힐 드라이브나 스타일 패키지 안에서 17인치 타이어를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가장 높이 한 게 된 겁니다. 타이어 보니까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네요. 스타일 패키지를 하게 되면 인치가 커짐과 동시에 또 이 평평도라고 하죠. 평평도가 19인치 타이어 휠에는 55R 사이즈가 들어가요. 반면에 이 17인치 타이어에는 65의 평평도를 가지게 돼요. 따라서 19인치 타이어보다는 여기 평평도가 좀 더 크기 때문에 휠하고 타이어가 요 사이가 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충격 흡수나 이런 면에서 승차감이 좀 더 다르게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렌토 MQ4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5인승, 6인승, 7인승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많아 타야 4사람 정도가 탈 수 있어요. 4인승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열에 시트가 2개, 예를 들어서 캡틴 체어, 뭐 캡틴 시트라고 하는데 그런 게 들어가면 중간이 좀 비게 되더라고요. 가끔 이쪽 화물 적재 공간에 뭐 놓고 브레이크 밟거나 하면 요 튀어나와서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5인승으로 선택했습니다. 4인승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뒤쪽에 보면은 트렁크 덮개 쪽에 이렇게 바닥 쪽에 덮개가 있어요. 그런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이쪽을 열면은 지금 볼 수 없는데요. 여기 열면은 사물 공간도 따로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 제법 많이 들어가죠. 근데 안 좋은 점은 요 뒤에 매트를 다시 치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주로 쓰게 됐는데, 이쪽을 쓰게 되다 보면은 이쪽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건지 뭐가 들어가 있는 건지 몰라서 이렇게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쪽에 유용하게 쓸 수는 없어요. 이게 좀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덮개를 쓸 경우에 그렇습니다. 소렌토 MQ4 신차이기 때문에 출고를 받으면서 약간의 해프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차량을 받자마자 보통 신차이기 때문에 외형 검사를 대체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외형을 볼 수가 없었어요. 빗물에 많이 젖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좀 점검하려고 엔진 오일을 좀 점검하는 도중에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그 엔진 부분에 어떤 커넥터 있죠, 하네스라고 하는데 하네스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순간 많이 당황했고 되게 찜찜한 상황이었죠. 당연히 영업사원은 제대로 몰랐고, 그래서 뭐 나름 찾다가 또 신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소렌토 동호회나 이런 데다가 사진을 좀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차 하이브리드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사진을 많이 올려줘서 비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역시 출고할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이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서 출고가 된 거였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엔진 덮개를 열고 나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그 하네스가 사용하지 않는 하네스 같더라고요. 그 하네스의 케이블을 갖다가 안쪽에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잘 걸어서 출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대로 출고가 안 된 거고 검수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케이블이 엔진에 붙어서 덜덜덜 거리면 소음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게 많이 되다 보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망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한 거였죠. 그것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는 17인치 타이어인데 타이어 공기압을 갖다가 그 계기판에서 확인해 본 결과 38 psi가 맞춰져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뭐 이렇게 높지 하고 차량 도어 측면 쪽을 확인해 보니까 17인치든 19인치든 이번에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에 출시되는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한 35 psi예요. 근데 계기판하고 비교하면은 13 psi가 높게 출고가 된 거죠.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타이어 공기압을 넣어서 출고를 하길래 이렇게 높이 공기압을 설정했지 하고 이렇게 실제로 정비소 주유소 가서 이제 직접 압력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그 약간의 계기판에 표시되는 것 값하고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한 2에서 3 psi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45 psi의 타이어 공기압이 4개가 맞춰져서 출고가 된 거예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타이어를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기준보다 10 psi가 더 높게 압력이 공기압이 들어가서 출고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다시 좀 조절하긴 했어요. 타이어 공기압이라는 게 온도나 도로 상태 이런 게 따라서 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좀 높게 넣을 수도 낮게 넣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10 psi 이상 넣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조절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통통 튀던 주행감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이런 면을 좀
보고 또 차량의 흠집도 한 군데 살짝 좀 있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현대기아차가 출고할 때 제대로 체크를 하고 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 근래 현대기아차가 그 신차를 많이 내놓으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차량 문제를 떠나서 출고하기 위해서 제대로 검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제대로 하고 출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차를 새로 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의 소렌토 MQ4에 여러가지 연비 정보나 뭐 기타 혹시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저하고 뭐 같은 차량이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같이 댓글이나 공유하면서 정보도 서로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